우리는 하나의 게임을 애정을 갖고 플레이하다 보면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소통을 하곤 합니다. 네이버 카페 등에 자신만이 아는 꿀팁을 올려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꿀팁을 배우며 게임 외적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을 함께해온 네이버 카페가 자고 일어나니 전혀 다른 맘카페로 바뀌어 있다면, 거기다가 그 카페가 팔린 이유가 6개월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면, 무슨 일인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이야기에 대해 최대한 제 의견을 빼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워썬더 네이버 카페 사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여기 가이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워썬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2012년 러시아의 한 인디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이 게임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전을 필드 하나로 모두 구현하며 대규모 전장 상황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국가별로 수많은 기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밀리터리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입소문이 이미 퍼져 있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점 하나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를 찾았고, 워썬더 네이버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중 1대를 이어 2대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2대 카페장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일이 너무 바빠 카페를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대 카페장은 고민 끝에 부매니저로 2년 넘게 활동하고 있던 레스라는 인물에게 카페를 잘 운영해달라며 카페를 위임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2019년 9월경 레스라는 인물이 3대 카페장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레스가 밀어붙이던 운영 방침과 회원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말하는 말투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반감은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그중 사람들과 가장 충돌을 일으키던 것은 레스가 진행하는 일괄 사면 조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한 도배, 분탕 글들을 올려 제재를 받았던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사면해준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스탭 몇 명은 보이콧을 하며 레스를 배척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상한 법률 등을 말하며 회원들을 올가매는 태도에 환멸감을 느낀 회원들은 카페를 탈퇴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레스의 편을 들며 카페장이 어느정도 강제성을 가지며 행동하는 게 맞다 라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잠잠해지며 결국 삐걱거리는 상태로 카페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9월 10일경 DC 인사이드 가이진 갤러리에 하나의 글이 올라오며 사람들은 네이버 카페장 레스에게 분노하게 되고 맙니다. 네이버 카페 매니저가 포럼 디코의 한 완장질이라는 제목으로 겔주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매니저 레스가 타인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카페에서는 클랜 홍보 제보 기능을 갖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랜의 자정 노력을 유지하려면 클랜 홍보 제보 게시판을 유지 관리해야 비매너 행위를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포럼 디스코드에서 클랜 홍보를 담는 카테고리를 신설하지 않겠다 약속해주시면 네이버 카페의 포럼 디스코드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브앤테이크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라온 글을 정리하자면 네이버 카페 매니저가 다른 커뮤니티에 월권 행위를 하며 이미 우리 쪽에서 클랜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밥그릇을 뺏지 말아달라 라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뭔데 다른 커뮤니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며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DC 사람들은 네이버 카페에 몰려가 도배를 하며 게시판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평소 레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네이버의 사람들도 함께 비판글을 올리게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카페는 개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레스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영상을 올렸고, 이전 대화 내역들을 보여주며 자신은 일방적으로 갑질을 한 게 아닌 제안한 것 뿐이다 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비슷한 내용이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갈 사람은 떠났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며 다시 카페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 약 4달이 지난 2020년 1월경 네이버 카페장 레스는 지난번 DC 겔주가 9월에 올린 글로 인해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고, 당시 자신에게 심각한 욕설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겔주와 몇 명의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경에는 DC의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고소를 했다는 인증사진까지 올립니다. 그 글에서 레스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인증하며 총 7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DC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고소사유가 되는 거냐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 글에 악플을 달며 비판합니다. 그렇게 난전이 이어지던 1월경 동시에 다른 일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월 초쯤 레스는 자신이 쓰는 아이디가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아이디라며 신상 노출의 우려로 인해 부계정으로 카페를 넘긴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혹시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게 아니냐며 의심을 하곤 했으나 레스는 자신이 몇 년간 써온 인터넷 지문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게 싫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시켰습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카페 매매를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매매 및 양도를 막기 위해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야 실제 양도가 완료되는 시스템을 패치해 놓았습니다. 이 14일의 유예기간 중에는 회원들에게 카페장이 바뀐다는 팝업이 뜨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레스에게 문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스의 조리 있는 말을 믿었고 그렇게 의심을 지었습니다. 이후 14일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카페장이 실제 위임되는 1월 23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 넘게 운영되던 워썬더 카페는 하루아침에 맘카페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은 디스코드에 접속한 레스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따져 물었으나 레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을 비꼬았습니다. 이 모습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여러 사람들은 레스에 대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합니다. 워썬더 카페가 맘카페로 바뀐 이후 가이진 측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가 DC에 하나의 글을 올리면서 이 상황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레스가 카페를 매매할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재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월 28일경 숨겨져 있던 자료가 공개되며 레스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여러 사람들이 최종 의견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서 1. 고소문의 원고들. 앞서 레스는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을 응징하겠다며 고소 관련 사진을 인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여러가지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자고로 원고란 고소를 진행한 사람을 뜻하며 피고란 고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 고소문에서는 원고는 레스 한 명이며 피고는 75명의 여러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현 상황과는 반대로 원고들이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이 집단 소송을 하는 형태의 문서였습니다. 이는 전혀 이 상황과는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단서 2. 보배드림 붕어의 질주 사건. 이 사진은 레스가 실시간 게임 생방송을 할 당시의 화면입니다. 잘 보면 레스는 보배드림 후원금 모금 피해자 카페에 가입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보배드림 후원금 모금 사기 사건을 짧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경 한 40대 남성이 붕어의 질주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보배드림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자신의 딸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현재 자신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딱한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씩 후원을 해주었으나 당시엔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소정의 돈만 모금됩니다. 그러자 붕어는 사람들의 더 큰 후원을 받기 위해 자작극을 펼칩니다. 부계정을 만들어 자신을 공격하는 무개념 여성인 척 자작글을 쓰고 쓰레기 택배 등 없는 사실을 만들어 최대한 붕어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도록 여론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붕어를 도와주려고 4천만원이 넘는 모금을 해주었으나 결국 이 모든 일은 운영자가 나서며 사기로 밝혀집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모여 붕어에게 집단 소송을 했고 결국 12월 12일자로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상단의 팝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레스가 공개한 문서를 살펴봅시다. 청구 취지 2019년 6월 2일부터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다시 붕어의 질주 사건의 판결문을 봅시다. 2019년 6월 2일부터 연 5%에 갚는 날까지 연 12%, 날짜부터 숫자까지 모두 레스의 문서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스가 인증한 문서는 붕어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문서와 동일한 문서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스가 오타낸 일자가 아주 우연히도 동일한 날짜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며 해당 5%와 12%는 다른 양식에서도 자주 쓰이는 수치이므로 속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단서 3. 사람들의 이름. 여기까지 붕어의 질주 문서와 레스가 제시한 문서가 동일 문서일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동일한 문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열람한 붕어 사건의 피해자 목록입니다.
확인해보면 레스가 인터넷에 인증했던 문서의 목록과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번호별 이름 순서까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네이버 카페장 레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고소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서 4. 레스와 붕어의 상관관계. 보배드림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파장을 일으켰던 붕어는 매우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거주지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곳곳에 혼란을 주는 장치를 해놓았었고, 사기극이 들킨 와중에서도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타인에게 돈을 빌린 것뿐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장 레스도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레스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규정, 판례, 법령, 약관, 입증 등의 말을 써가며 댓글을 달곤 했습니다. 여러 모습들에서 붕어와 레스의 말투가 비슷한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한 유저가 올린 영상이 최초 공개될 당시 댓글창에는 레스가 출연했었으며 자신이 붕어 사건의 관계자가 맞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레스는 붕어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혹은 붕어 본인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허나 피해자 목록에는 붕어의 성씨가 아예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레스는 붕어 본인일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 증거입니다. 붕어 사건이 사기극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붕어에게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붕어는 자신의 사용 내역을 인증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붕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본 뒤 붕어가 사는 곳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를 뒷받침하듯 붕어 스스로도 자신의 관할 경찰서가 땡땡시라고 했으므로 최종적으로 붕어는 땡땡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 레스의 생방송 화면을 봅시다. 날씨를 알려주기 위해 네이버에서는 위치값을 수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레스의 위치값이 나타납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해놓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붕어가 사는 곳으로 유추된 지역과 완벽하게 동일한 곳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 사람들은 레스와 붕어가 동일인이라고 확실시 보고 있으며 고소해서 진 붕어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카페를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돈 거래가 아닌 지인에게 그냥 카페를 주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혹은 아직도 본인이 운영 중일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양도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긴 어려우나 2만 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의 경우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이 점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 DC 가이징겔 담당자는 인증사진을 올리며 레스를 실제로 고소했다고 알립니다. 이어서 고소를 진행하며 레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붕어의 이름과 레스의 이름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는 정보도 알려옵니다. DC 사람들과 워썬더 카페를 잃은 사람들은 이 고소건에 대해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아니, 잘 운영하라고 믿고 넘긴 카페를 왜 지 맘대로 파는 거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클라스. 아니, 그럼 카페 팔아먹으려고 애들 사면 조치했던 거였어?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모든 부분에 대해 확정을 지을 순 없지만 현재 확실한 건 워썬더 카페를 없애버린 레스에게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빼가며 이렇게나 많은 자료를 모았던 것이겠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